또 많이 오셨네요. 원래 이런 행사 노쇼가 많아가지고 좀 걱정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제 제목이 2017년도 디지털 헬스케어 컨퍼런스 리뷰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에 이제 학회 3군데 갔다 왔는데요. 그거 리뷰해드리려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 같은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3가지 학회, 여기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헬스 2.0이라는 학회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디지매드 17이라는 학회고요. 세 번째가 라켈 서밋이라는 학회가 있었는데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리뷰를 해드리는 오늘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예상했는데 제가 한 300장 만들다 보니 슬라이드가 많아져가지고 한 2시간 반, 3시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최대한 빨리 시간 맞춰가지고 해보려고 하겠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COI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적인 얘기들, 트렌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제가 여러 가지 기업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지분 관계도 있어가지고, 이런 기업들,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리면, 왼쪽에 있는 건 다 스타트업들이고요. 제 비노는 인공지능하는, 국내의 세계적인 의료 스타트업이고, 직토는 원래 웨어러블 하다가 지금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고, 소울링을 오셨나요, 대표님? 멘탈 상담 서비스, 건강관리, 정신건강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이고, 프라미섭은 사회적 기업인데 복지관, 아픈 이제 친구들을 다루는 복지관의 의료 데이터 관리 같은 거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VC들이고요. 제가 자문하고 있는 VC들이고, 제가 나중에 약간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 제가 하고 있는 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고 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키워주는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해 가지고 이 3가지 기업을 제가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가 지분 관계가 있는데, 3빌리언은 전체 하는 기업이고요. 닥터 다이어리는 모바일 헬스케어의 당뇨병 하는 그런 기업이고, 서지컬 마인드는 VR로 이제 서지컬 시뮬레이터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이런 인공지능이니 이런 얘기 좀 나올 텐데, 제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되게 도움 많이 주신 분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 혼자 준비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스폰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식도 있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계시는데, 메인 스폰서가 2+1인데요. 여기 계시는 UCB 제작에서, 다국적 제작사인 UCB 제작에서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셨고, 엔잡이랑 다과 제공해 주셨고, CRS 큐브 오셨습니까? 아까 제가 인터뷰 드렸습니다. 네. 임상시험 관리하시고 플랫폼 솔루션 만드시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가 익명을 요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개인이신데 아마 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지원해 주셨고, 아래쪽에는 이제 청년의사 의학 전문 신문인데요. 청년의사랑 여기 있는 게 여기 장소가 이제 D2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다음에 안 보시고 계시겠지만 제키 선생님, 미국에 계신 제키 변호사님이랑 저희 DHP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UCB는 저희가 쉬는 시간 잠깐 가진 다음에 스폰 세션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약간 소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이제 오늘 제가 슬라이드가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질문 받는 것보다는 제가 쭉 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로 여기 주소 있고요. 여기 또 QR코드 하시면 접속할 수 있으시니까 거기 업플로우라고 하는 메뉴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추려가지고 추천 받은 게 또 위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 많이 받은 질문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벌써 질문을 또 올리신 분도 계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질문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어제 버전인데 되게 많은 조직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제가 정리한 건데요. 제가 처음 보는 조직도 있고, 그리고 금융사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벤처기업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하시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오늘 서로 소개를 먼저 하실 기회는 없을 것 같지만 한번 또 기회가 되시면 네트워킹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인데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한 50분 정도 일부라고 해서 대충 시간 맞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이제 휴식 시간 갖고, 그 다음에 한 5에서 10분 정도 UCB 제작에서 말씀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계속 발표해가지고, hopefully 2시간 되는 정도에 끝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뒤에 계신 친구들이 오늘 자원봉사 해가지고 의자 다 배치해 주셨는데 끝나시고 여기 의자가 보면 여기 공간에 그 저희가 필요한 게 끝나고 의자를 다 저기 뒤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나중에 셀프로 가실 때는 또 먼저 가시는 분들도 여기 뒤에 계신 분 안내해 주시고 자기 의자 뒤쪽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혼자 다 하고 또 도와주신 분들 해가지고 겨우 넣었는데요. 좀 힘을 좀 합해가지고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 행사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가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이제 그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있었던 헬스 2.0 그 헬스 2.0 머뉴얼 컨퍼런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샌디에고에서 열렸던 그 바로 직후에 이제 그 10월 5일과 6일에 열렸는데 디지매드 17이라고 하는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제가 또 샌프란시스코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어가지고 그래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있었던 라켈 서밋이라고 하는 행사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밑에 있는 것들이 보시면 이 행사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사들이 이 세 가지가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모든 이제 워낙 세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모든 세션 다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제가 영어가 허접해가지고 다 못 알아들은 것도 있어가지고 제가 알아들은 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헬스 2.0는 스타트업 주로 거의 스타트업 얘기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벤처 캐피털 되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한 벤처 캐피털 분들이 이제 전망하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 생태계 관련한 얘기 잠깐 좀 드릴 예정이고요. 양으로 치면 두 번째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행사인데 그 이제 에릭 토폴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주로 하시는 그 스크립스 중개가방 연구소에서 하는 그 행사인데요. 여기는 주로 기술적인 되게 짧은 거였지만 되게 기술적인 연구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분량으로 보면 오늘 이 얘기가 제일 많을 텐데요. 스타트업도 있지만 주로 이제 기술이나 뭐 임상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요중엔 제가 이제 제가 좀 더 깊이 파본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논문 본 것들 등등 해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려가지고 길게 될 거고요.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라켈 서밋이라고 하는 요것인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라켈스에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갔었는데 여기도 이제 원래는 실리콘밸리의 그 디지털 헬스케어 엑셀러레이터로 시작한 회사였다가 최근에 이제 그 얼리 스테이지 VC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변화들도 있고 했는데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미국에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FDA 규제 문제 시간이 되면 요거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두 번째 하나가 중간에 끊고 한번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시간 가는 거 봐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헬스 2.0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 산타클라라 그 실리콘밸리 좀 약간 아래쪽에 있는 거기서 했던 행사인데요. 매년 가을 되면 그 요게 행사를 합니다. 어뉴얼 컨퍼런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갔던 그런 행사인데. 굉장히 상업적인 행사이고 되게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데 메인 홀이 있고 되게 작은 홀도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돌아가는 그런 행사인데 뭐 수천 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는 행사이고 이 헬스 2.0가 보통 요즘에 보면 뭐 또 디지털 헬스니 ULS니 뭐 또 용어 얘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헬스 2.0는 거의 브랜드 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쓰는 그런 이름이고 강연도 많이 하고 이런 뭐 그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그 스타트업 대회 같은 것들 경진대회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그래도 국내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오실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가보면 한국은 완전 마이너입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기업도 제가 아주 하나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발표에 나오는 기업도 거의 없고 참석자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몇 분 좀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간 한국인은 제가 유일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계신 한국인들 한 두세 분 정도 많았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국은 마이너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업적인 행사였는데 보시면 다 스폰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은 스폰서들이 붙어가지고 또 비디오 찍어서 보통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것도 비디오 찍어가지고 또 유료로 팔더라고요. 한 300불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 샀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딱딱한 발표가 아니라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게 고객사 중에서 이제 그 첫날 행사였었는데요. 이게 트랙션이라고 하는 뭐 스타트업 대회였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VC 분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저런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뭐 상을 받는구나, 유망하다고 여겨지는구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것들은 이제 사실 대부분이 불법이에요. 한국에는 처음 말씀드릴 것부터 불법인데, 하여튼 뭐 이런 게 이제 국내에서는 왜 안 될까, 이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회를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 첫 번째이고요. 여기는 뭐 시리즈 A 펀딩 단계의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그런 대회였었고요. 그래서 한 8개 그 결승 진출팀이 이미 뽑혀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팀들이 이제 VC든 제약사들이랑 멘토링을 받아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심판에 쪼름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중이 같이 또 투표해가지고서 두 팀을 뽑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여기는 좀 작은 방이었었고, 이렇게 심사위원 앉으시고 저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같이 보면서 투표하고 뭐 그런 정도의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였었고요. 총 8개 팀이 올라왔는데 오늘 제가 3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냐고 하면은, 위쪽에 있는 게 이제 B2B 하는 기업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B2C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4개 기업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4개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슬라이드는 온라인인 거 아시죠? 사진 굳이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제 올린 거 이후에 좀 더 업데이트를 했는데 제가 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기업들 중에 클라라라는 기업이랑 이 더마 센서라고 하는 기업이랑 이 메디토 요 기업 3가지를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클라라라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고 하면은 의료용 메신저 플랫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되게 그게 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거냐면 일단 영상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미국에는 되게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게 또 되게 모순이 또 많은 그런 헬스 시스템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되게 해결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메신저 플랫폼으로 의료진과 환자의 커뮤니케이션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시죠. Medical communication has to keep up with modern demands. Clara is a secure platform to centralize all your medical communication. Easy scheduling is just the beginning. Triage and collect important information before a patient comes in. Talk directly to patients and add other providers if necessary to message them internally. Once they're done, simply remove them from the conversation. It's not just doctors. All healthcare professionals can collaborate on Clara, all without worrying about HIPAA, security, or clinical documentation. Making things a lot easier. Create your own templates to save time. Share and manage medical files with ease. Be more efficient, more productive, and work as a better team. It's time to treat patients better. Start today at clara.com. 이거만 잘 보셔도 이게 한국에서 불법이란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저기 약품 같은 거 배송하고 막 그런 거 나왔는데, 그 미션이 어떤 거냐고 하면 결국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제 뭐 의사도 있고, 뭐 PA도 있고, 랩도 있고, 약사도 있고 막 나왔는데, 그런 전반적인 여러 의료진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환자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뭐 진료의 약도 가능하고, 원격 진료나 뭐 처방도 가능하고, 검사 결과 확인할 수 있고, 또 뭐 의약품, 요즘에 한국에서 잠깐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의약품 배송 같은 것들도 이 메신저 하나만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미국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뒤죽박죽 엉켜 있는데 클라라 이거 하나 쓰게 되면 의료진들이랑 환자들이 이렇게 한 가지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보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메디컬 어시스턴트도 있고 환자도 있고 뭐 파마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EMR 연동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약간 뭐 업로드하는 등등이 나왔었는데 그런 얘기 제가 안 돼 있었었고 근데 국내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격 의료나 아니면 뭐 의약품 배송 같은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되게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한 2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활용하고 있고 뭐 메시지 수로 따지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뭐 ROI를 쓰게 되니까 이게 병원에 파는 거기 때문에 병원이 돈을 내는 것이고 그만큼 병원이 이득을 봐야지만 이런 플랫폼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ROI가 뭐 거의 300%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폼콜도 적어지고 스텝 타임도 세이브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과금을 할 때에는 이제 뭐 한 달 정도에 400불 정도라 가지고 1년에 한 5,000불 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앞에 보셨듯이 이런 ROI가 이만큼 나온다고 치면 사실 뭐 굳이 하여튼 뭐 이게 그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어떤 병원에서는 낼만한 이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라라고 하는 플랫폼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거는 B2B, 그러니까 클라라가 이제 B2B로 했을 때 우승한 팀이었었고, 이 팀이 이제 B2C로 했을 때 우승한 팀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더마라고 이러면 아시겠지만 그 피부암, 그 멜라노마 보는 그런 그 휴대용 기기 그런 개발하는 그런 팀이었는데요. 뭐 이런 식의 팀인데. 가정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프라이머 케어 페이션도 이 로컬 병원의 의사들도 쓸 수 있는 그런 그 기기라고 하는데 사실 뭐 논문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나오긴 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어떤 원리인지는 제가 애들이 얘기 안 해줘가지고 저도 별로 안 찾아봤는데 뭐 되게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패밀리 케어도 할 수도 있고 리얼타임으로 이제 이게 전민지 피부 암민지 스크리닝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뭐 그리고 원격으로 같은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기기를 뭐 전에 갖다 대면 내가 이렇게 이런 뭐 웨이브랭스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시선을 돌려서 이게 뭐 진단해준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주로 이제 가정용으로도 팔 수 있지만 또 이 동네 병원에도 팔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PCP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환자가 오면 피부과 전문의한테 뭐 컨설트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요것만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으면 자기 돈은 뭐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PCP의 어답션이 되게 좋아지고 뭐 이익도 많아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의문이 아마 드실 텐데 저는 이게 제가 오늘 김현장 선생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피부과 전문의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가 충분히 많이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B2C로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B2C에서 가정에서 한 대씩 갖고 있으면 되게 쓸 필요가 있는 것일까? 에는 좀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기업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 메딕터라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인공지능 기업이고 이건 상 받은 기업은 아닌데 재밌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트리아지, 그러니까 환자 뭐 분류,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프리다이그노시스 해줘가지고 좀 분류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얘기를 앱으로 갖다가 앱에서 질문 같은 걸 답변을 좀 하면서 내가 증상 같은 걸 넣어주면 얘가 환자를 분류를 해줘가지고 어느 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앱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뭐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어지럽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계속 그 추가적인 질문 같은 걸 해줘가지고 질병 분류 같은 걸 찾아가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문진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뭐 레퍼런스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애들이 주로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에 고민하는 것이 BM인데요. 누구한테 팔 거냐, 이게 누구와 이런 식의 모델이 필요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보험사들이나 병원 같은 곳들에 처음에 채널 같을 때 미리 분류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재밌는 게 원격 의료 같은 거 할 때도 보통 보면 이게 원격 의료 할 때도
내가 어느 의사한테 이런 트리아지 플랫폼이 없으면 어떤 의사한테 볼지를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에 먼저 애들이 분류를 해주고 원격 의료를 받게 해주는 뭐 그런 식의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저렇게도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했던 대회였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슬립텍이라고 하는 슬립텍 서밋이라고 하는 또 이 행사가 부대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기 주로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수면에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도 잘 잘 잘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키우고 있는 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때문인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것도 있고 되게 좀 누가 봐도 안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거의 한 1분 피치? 되게 짧게 돌아가면서 피치해가지고 상 주는 뭐 그런 대회였는데 잘 보시면 되게 딱 봐도 안 쓸만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베개에서 음악 틀어주는 거 이런 것들, 뭐 조끼를 뭐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은 걸 측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나 뭐 침대 프레임에다가 뭐 달아가지고 침대가 이렇게 모양 같은 거 바꿔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손에 달아가지고 이거 솔직히 잘 때 이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손바닥에 끼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껴야 되고 아니면 뭐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건데 소리 같은 거 뭐 차단해주고 하여튼 뭐 음악 틀어주고 뭐 그런 것들인데요. 뭐 콘센트에 꽂는 거, 뭐 머리에 쓰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여러 가지 특정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겠는데 되게 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일단 별로 UI가 안 좋아가지고 되게 불편해서 저거 측정하려고 하다가 잠을 더 잘 못 자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 안 쓰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상 받았던 게 이겁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가지고 제가 또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중계를 그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셨는데 약간 발상의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다른 아이디어들은 거의 본인이 잘 자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뭐 그런 것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아기를 잘 재우기 위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스누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부모들이 잘 자려고 하니까 내가 잘 자는 게 아니고 애가 좀 자야 내가 자겠다 이런 약간 발상의 전환인데요. 이런 식의 컨셉입니다. 잠깐 보시면요. This is Jack and Casey, and this is their new Snoo, the smartest baby bed ever made. Sorry. So, your new parents, boy or girl? A girl, 2 months. Her name's Ruby. I gotta say, you two seem pretty well rested. Ruby must be a good sleeper. Well, she is now. Should have seen us a few weeks ago. Thanks for making coffee, huh? I didn't make coffee. Hello? But Then we heard about Snoo. Snoo is a new innovation from the doctor who created the 5 S's. It helps all night to lessen crying and boost sleep. Snoo's fast and easy 5-second swaddle keeps even little Houdini babies nice and snug. Wow, it's beautiful. Right? I think it's the nicest thing in our house. The special swaddle wings keep your baby on the back, which makes Snoo not just the smartest baby bed ever made, but the safest too. Like your own personal night nurse, Snoo quickly responds to cries with the extra white noise and motion your baby loved in the womb. This changes everything. Snoo helps us all get a little more sleep. Which keeps things a lot more sane around here. I think we're really getting the hang of this. Well done, you two. Sorry.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 아이디어가 이게 발표하신 분이 원래 뭐 수면 과학자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보면 여기 있는 거 엄마 자궁에 있을 때와 되게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아이디어였는데 화이트 노이즈 틀어주고 약간 흔들어주고 이렇게 감싸는 게 또 자궁에 있는 뭐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흔들어주는 것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크게 울면 울수록 더 많이 흔들고 한 3분 정도까지 최대 흔들다가 제 울음이 멈추지 않으면 그냥 멈추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일단 이게 보면 헬스케어 분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구매 결정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거의 그런 대표적인 예시인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이제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쓰시겠어요? 애 키워보신 분들 혹시? 되게 보면 제가 국내에도 그러니까 비슷한 아이디어의 상품은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몇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각각 이용하는 것들 많이 있고 요거 그냥 다 합해가지고 그 더한 것 뿐이다라고 답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댓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게 잘 된다고 하더라도 애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거 없으면 못 자면 어디 가든 이거 들고 다녀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또 뭐 그런 얘기 여러 가지 그 피드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약간 발상의 전환이 있어가지고 요 회사가 그 슬립텍에 돼가지고는 이제 우승을 했던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미국에는 보면 생태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미국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게 병원 이름이고요. LA에 있는 그 헬스 시스템인데 시라사이나이라고 하는 큰 병원이고 여기서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크스타스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기술 기반의 이제 엑셀러레이터인데 이 병원이랑 이 기업이 합쳐가지고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미국에서는 병원이 이런 국내에 보면 이게 그냥 헬스케어 같이 연구하고 테스트베드 정도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아예 기업들을 키우기도 하고 초기 투자사 그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큰 원래 이름은 제가 알고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큰 부스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부스도 하시고 그 런치 세션 같은 거 밥 먹으면서 같이 듣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 키웠던 기업들 그 얘기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여기는 보면 6에서 8개월마다 한 기수 뭐 여기는 이제 흔히 뭐 기수를 우리는 배치라고 하는데 배치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코호트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코호트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코호트당 이제 되게 부러운 게 수백 개 팀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중에 10개 팀 뽑아가지고 키운다고 하고 그 중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2만 불은 보통주의 6% 정도 투자하고 10만 불은 이제 컨버터블 노트로 줬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컨버터블 노트가 무보증 전환사채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 데모데이 해가지고 졸업시키고 뭐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인데 홈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좀 그런 조건이고요. 그 펀드가 이제 병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운영은 같이 하고 의료는 병원이 보고 기술은 테크스타스가 보는데 그 들어가는 돈은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걸로 한국에는 보면 이게 이런 게 더 안 되죠. 병원이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법인은 또 되게 또 민감한 이슈인데 하여튼 뭐 그 미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병원이 한국은 일단 뭐 이렇게 되게 아쉽다는 것이고 저희도 이제 회사 하다 보면 많은 그 흔히 말하는 빅5들이나 그런 병원들이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 산업도 좀 키워보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이제 법 때문에 일단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실제 미국에 보면 이게 작년 그게 어떤 데이터는 라켈스에서 나온 그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2016년도에 미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가장 이제 액티브한 투자자가 그 인베스터가 누구냐를 골라봤는데요. 이게 이제 총 6개 이상 투자한 회사가 그 조직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5개 있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요 중에 되게 유명한 뭐 안드레스 호로이츠도 있고 GE벤처스도 있고 코슬라도 있고 있는데 UPMC가 여기 껴 있어요. UPMC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액티브한 그 펀드 줄 중에 병원이 있다 하는 것이어서 미국은 되게 또 한국이랑 다른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 좀 또 한국에서 풀릴 수 있으면 되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거랑 다음 거는 VC들 얘기입니다. 그 VC에서 오신 분들은 좀 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인베스팅에서 이제 VC들이 뭐 트렌드에 대한 톡을 하는 건데요. 거의 오신 분들이 산업피 벤처스도 있고 GE 벤처스도 있고 이제 뭐 그 CVC 그러니까 의료기기 회사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제약사에서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엑사스 벤처스도 이게 되게 유명한 이제 그 바이오 쪽의 투자사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분이 이제 하시고 이번에 모더레이터이셨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대략 이런 정도의 그 분위기였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정리해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되게 여러 가지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가 이제 VC들도 어딜 가나 이제 매크로 되게 큰 메가 트렌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오바마 케어니, 뭐 트럼프 케어 이런 것들 그리고 FD 규제 변화니 그리고 이제 뭐 흔히 우리도 얘기 많이 하고 있는 수가 그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 한참 얘기했었고 듣다 보니까 애들이 그 VC 얘기는 안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주로 메가 트렌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웨어러블이든 VR이든 인공지능이든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 FCA 이제 뭐 pre-certification 그런 그 규제 변화 같은 것들 되게 중요한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하는 얘기를 얘들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그 시야 같은 것들도 방향성도 되게 우리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전혀 섣다리 짚고 있는 거 아니구나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고 찾고 있는 사람이 보면 한국에서는 되게 VC 분들이 그 분야를 되게 크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숫자가 되게 별로 큰 전체 풀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 보면 약간 차이를 제가 느낀 것들이 굉장히 스페시픽한 분야를 찾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원래 그 전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G나 산업피에서도 CBC가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보면 이런 뭐 제약사든 의료기계사든에서 이런 뭐 CBC도 있고 LP도 많이 출자하는 회사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가장 이제 관심 가는 게 애들이 어떤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가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투자를 받고 싶은 분들 모두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부분일 텐데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걸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 사업 모델인데 이것도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 B2C는 별로 요즘에 크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데이터도 그걸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컨슈머에게 직접 하는 서비스보다는 이제 B2B가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많이 얘기를 했었고 실제 이제 미국에도 디지털 기업들이 B2C로 시작을 많이 했었지만 결국에 성공적인 것도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 다음 장 제가 라켈스 레포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런 내용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그 레포트인데요. 이거 최근 얘기인데 어떤 거냐고 하면은 제목이 이제 B2B 월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 9월달 발표에 따르면 일단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조사한 전체 기업들 중에서 85%가 이제 B2B 혹은 이제 B2B2C, 그러니까 거의 B2B를 통해 간다는 거죠.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 실제 B2C로 가는 모델은 14%밖에 안 된다는 거. 대부분이 이제 B2B 기반으로 하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수치가 보면, 요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B2C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 중에 한 61%는 잘 안 되는 그 모양인지 이제 B2B나 B2B2C로 이제 전환을 했다는 것이어서 특히 이제 그만큼 헬스케어에서는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B2C 사업 모델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 뭐 VC도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이제 이런 B2B 모델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모델이 가능한 것도 근데 어떤 거 있냐고 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그 의료보험을 그 회사가 또 직원들에게 주기 때문에 여기 주로 이제 여기 B가 있는 게 이제 그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는 고용주들을 위한 것이어서 사실 또 한국에는 또 B2B로 가려고 하더라도 또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였고 그 두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 기존 이해관계자들을 좀 밈믹을 하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야심찬 그 스타트업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식의 표현이었냐고 하면은 뭐 뉴 에이지 페이어라든지 뭐 뉴에이지 뭐 PBM 여기 PBM이죠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에 있는 그 이해관계자이지만은 완전히 이제 새로운 모델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걸 찾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뭐 기존의 헬스케어 산업의 범주를 약간 좀 짓뭉개 보이는 그런 것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이분들이 들었던 예시이고 세 번째는 제가 가지고 온 예시인데 예를 들면 오스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그 스타트업으로 그 보험사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병원까지 설립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23andMe도 원래는 이제 유전정보 분석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약도 만들려고 하고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범주를 넘어간다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다음에 약간 말씀드리겠지만 진저아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디지털 피노타입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만은 처음에는 이제 B2B 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멘탈 헬스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그 기업 스타트업이었는데 이 기업에서도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가지고 이런 것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는 왜 한국에서는 이런 그 되게 야심찬 그 범주를 넘어가는 스타트업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또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이 나온 것이 어떤 걸 찾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분야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되게 용이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데 뭔가 되게 불투명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분야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기술 같은 걸 가지고서 파괴적 혁신을 만들기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게 PBM에서 이게 이제 뭐 리스크 계산하고 뭐 드럭 포뮬라리티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밖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게 이런 파괴적 혁신 같은 게 이룰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였었고요. 이거는 기술 얘기인데 이제 VR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사업 계획서 쓰면 무조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넣으라고 그러면 이제 기업가치 올라간다고 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했는데 그만큼 이제 약간 하입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근데 반면에 VR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대해가지고 좀 좋은 소스를 찾기 힘들다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힘들다는 그런 얘기인데 하드웨어는 너무 이제 기존 플레이어들이 다 이스타블리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너무 또 이게 아직 이렇게 유비쿼터스하지 않아가지고 좀 이게 셋업이 가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것이고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좀 풀리기 시작하고 있는 시장이 이제 보이스입니다. 우리 뭐 아마존 알렉사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분들 얘기가 가정에 하나씩 이제 알렉사나 구글 홈 같은 거 가지게 되면서 헬스케어 쪽에서 되게 재밌는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 관련된 것들이 다른 세션에서 나왔었는데 구글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홈이나 알렉사 같은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잠깐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시연했는데요. Hi, Ashima. How can I help you today? Where's the nearest clinic? The nearest clinic. 병원 예약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7 Stevens Street Boulevard, about 1 mile from your location. Can you book me an appointment? Earliest appointment with Dr. Samuel is today at 11 a.m. Can I book it for you? Yes. Your appointment is booked. I have sent you an email with the appointment details. See you soon.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병원이 어디냐 뭐 물어보면서 이제 제일 뭐 빠른 시간을 알려주고 거기 이제 예약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그런 건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또 다른 세션에도 보면 VC 분들이 나왔는데 여기는 또 되게 유명한 저기 KPCB 분들 나와가지고 하셨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했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한 이런 얘기는 다음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스퀘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산업이 보면 여기 한번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디지털 스퀘어가 되게 재밌는 분야잖아요. 많으시고. 근데 생각만큼 빨리 성장을 하고 있다? 아니면 기대치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아니면 좀 더 느린 것 같다? 기대보다 어떻게 보시나요? 기대보다 빠른 것 같다. 기대랑 비슷하다. 네, 기대보다 너무 느린 것 같다. 네, 세 번째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얘기를 이분들도 하시고 했다는 거고 나중에도 이제 그 라켈스 부분에도 그런 얘기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현실적인 그러니까 하입은 좀 이제 환상은 좀 지나가는 시기인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그 현실적인 뷰를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 가트론 하이프 사이클을 아시잖아요, 그죠? 요것들 따르게 될 것이어가지고 한번 이제 좀 약간 그 버블이 꺼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더 큰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가트론 하이프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Y축이 기대치이고 한번 이렇게 되게 기대치가 올라갔다가 버블이 좀 끼고 실망을 좀 하면서 한번 이렇게 나라고 추락을 했다가 아주 안전기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들인데 헬스케어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약간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하이프 사이클을 결국에 따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뭐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는 보면 올해가 그 투자 규모로 보면 최대의 한 해였습니다.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2011년 정도 이후로 가장 최대의 한 해였었고 4분기까지 합치면 더 커지는데 M&A나 IPO는 또 되게 올해가 되게 미국에서 활발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되게 활발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클라우드나 뭐 사스 같은 게 그랬던 것처럼 디스트레스 분야도 뭔가 퍼펙트 스톱 저게 어떤 의미로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좋은 시기가 온다는 거 하고 있는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그 이해관계자들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뭔가 그 사이에서 우리 표현을 댄싱 어몽 더 자이언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거인들 사이에서 잘 이게 춤을 추면서 잘 이렇게 거기 거인들한테 밟히지 않으면서 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떤 회사 찾고 있냐고 사회자가 물어봤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것도 되게 그 미국에는 되게 도전적인 기업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 과정 전체를 이제 벌추얼라이즈하는 회사를 찾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런 원격 의료 회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기존의 회사들은 주로 이제 환자가 의사를 만난다는 아주 일부분만 벌추얼라이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기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제 벌추얼라이즈하는 기업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도 역시 이제 B2B, B2C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B2C로 지금 성공한 기업이 별로 없지 않냐. 그래서 KPCB가 투자한 그 기업들 중에도 킨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스마트 체온계 하는 기업인데 이것도 B2C인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 데이터 파는 걸로 가가지고 이렇게 체온 데이터를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모을 수 있으면 이게 얘들이 이제 증명한 것이 사실 이건 제가 그냥 얘기만 저도 더 파보지 못했는데 CDC보다 플루를 4주 일찍 파악할 수 있다고 이제 증명을 했다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 킨자의 열 데이터를 이제 구매한다고 B2B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B2C이지만 실제로는 B2B로 간다 뭐 이런 회사들인데 이거 보시면 또 떠오르는 국내의 스타트업이 있죠. 신 대표 오셨습니까? 네. 거기 MCK도 있지만 주로 이제 제가 떠올렸던 건 이제 열라요인데요. 열라요 보면 이게 애를 키워 보신 분들 많이 쓰시는 그런 앱인데 같은 거 이제 데이터 같은 거 넣어보면 실제 보면 내부에 데이터가 쌓이는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사실 킨자랑 들었을 때 딱 여기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저도 제가 투자했던 이거 소울링 심야 상담소 같은 것도 보면 대표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채팅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내부에는 한국어 대화 TV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나중에 한국어 챗봇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스피커 만들 때 지금 DB 데이터 같은 거 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겉으로는 이제 B2C들인데 실제로는 B2B로 가는 그런 기업들이어가지고 이런 제가 기업들이 떠올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대형 기업에 의한 더 많은 M&A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B2B가 지금 더 많은 대상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얘기였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되게 반가워하는 얼굴이 한 명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기업 하나 있다고 했는데 잘 안 보이시지만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룸의 정세수 대표님인데요. 제가 되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여기 나오셔가지고 보면 1대1로 대담을 하시는데 저는 되게 객석에 앉아가지고 쭈구리처럼 이렇게 막 필기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담도 하시고 미국의 대형 보험사들 CEO도 많이 나와가지고 발표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랑 또 이렇게 협상 같은 거 하시면서 또 회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글로벌 플레이는 되게 다르구나 했었는데요. 이런 정도인데 제가 잠깐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게 사랑스럽게 느꼈는데요. 사실 누구를 아시는 분들이면 다 아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내가 앞에서 나가면 더 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되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되게 큰 세션이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안 들어갔는데 국내도 보면 이게 메디블락이라고 하는 요즘에 스타일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막 의료 정보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데 공동 대표한테 창업자들의 의사도 있고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리고 하시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면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관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헬스 전형의 마지막 얘기인데 이것도 대회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행사로 한 것이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되게 자기들은 유명한 대회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1등한 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서제스틱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증강현실 사용해가지고 누트리션 밥 먹을 때 이런 거 영양분 같은 거 골라주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 딱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보시고 이거 돈 주고 쓰실만 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건데요. We're suggesting you point your phone and get personalized health scores for every menu item. It has never been easier to select the best food towards your goals. Point, tap, log, like. Boom. You are now one step closer to your better self. 어떤 아시겠죠? 메뉴판 이렇게 하면 메뉴판 이렇게 인공지능 읽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좀 좋은 거는 초록색, 안 좋은 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판에 이렇게 색깔 띄워줘가지고 이런 걸 추천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뭐 영양분 같은 거를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서 뭐 이런 것이 없고 이게 방금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본 거고요. 이거는 제가 녹화를 한 건데 마트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마트 상품도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뭐 이게 어떤 영양분들이 들어져 있고 이런 건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만 이렇게 추천한다는 거죠. 돈 내고 쓰실까요? 쓰시겠다. 난 안 쓰겠다. 네. 좀 안 드신 분 많은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머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워낙 오늘 많은 걸 말씀드릴 거라 가지고 중간 제가 서머리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메신저 플랫폼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가 멜라노마 하는 기기 하는 뭐 이런 회사들이랑 트리아지 하는 메디터 회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슬립텍 서밋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아기 재워주는 스누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시더사이언스 하는 병원에서 하는 엑셀러레이터, 그 VC 하는 톡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 그 AR로 하는 그 누트리션 보는 회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 훨씬 빨리 가네요. 제가 약간 한번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샌디에고에서 열렸던 그 디지매드 17이라고 하는 그 행사였는데 이게 2015년도에 한번 열려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다렸는데 작년에 원래 열려고 하다가 또 안 열려가지고 2년 기다렸어요. 갔던 행사였는데 아마 제가 물어보니까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첫 번째랑 세 번째 행사는 되게 상업적인 행사인데 여기 약간 좀 그 학술적인 뭐라 그럴까? 돈을 밝히는 행사가 아니어가지고 하여튼 여기도 그 인력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행사는 알차지만 이렇게 그분들이 이거 행사도 여력이 별로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스크립 주계강 연구소 아시죠? 저한테 1년 주시고 그 안식년으로 1년 뭐 연구 전 세계 아무데 다 가게 해주겠다고 하면 저는 여기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아시는 에릭 톨 박사님이 여기 디렉터로 계시고 이 두 분이 거의 여기 리더이고 유명 학회도였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스티브 박사님이신데 둘 다 카디올로지스트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시고 이분은 이제 의료계에서 보면 그 한 논문 몇천 개를 써가지고 하여튼 그 개수로 볼 때도 거의 뭐 1등 하는 그런 분이고 이분은 연구소 다 책임지는 분. 이 연구소에 보면 그 제네틱 메디슨이라는 디파트먼트가 있고 디지털 메디슨이라고 하는 디파트먼트가 있는데 여기 디지털 메디슨 디파트먼트에 또 그 헤드가 이분이시고요. 최근에 네이처에서 네이처 디지털 메디슨이라고 하는 그 저널이 생겼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그게 1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에디터이시고 저도 보도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두 분이 이제 하시는 그 행사인데 그럼 뭐 SDSR 하는 그런 행사이고 되게 유명한 두 분이 하신다. 그래서 규모는 되게 여기 다요 그냥 여기 2층 좀 있고 한데 여기 거의 이분들이 달아가지고 되게 작은 행사인데 엄청 이제 내실 있는 그런 행사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업적인 행사는 좀 덜하고 연구자들 위주로 발표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까 그 연구소는 약간 좀 내륙에 있는 내륙 같은 뭐 그 경치가 아주 좋지 않은데 이 행사는 또 차 타고 30분 정도 오면 되게 엄청 좋은 바닷가에 있는 그런 그 스크립스 시사이드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에서 하는데 저희 행사는 아니고 해서 되게 경치 좋은 곳에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앞에 이렇게 있고 뒤쪽에 보면 되게 바닷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보면 이렇게 막 그 서퍼들이 막 서핑하고 있고 저희는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밥 먹고 얘기하다가 또 강의 듣고 막 그랬다는 행사인데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부스도 있어가지고 부스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힐 같은 이런 뭐 기업들 뭐 스폰서하는 기업들 PP도 왔었고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되게 부스 차려놓고서 이렇게 그 얘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50분인데요.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쉬어야 될까?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이거 좀 빨리 얘기하고 제가 한번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날에 오전에 했던 그 행사 중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내용인데 그 디지털 피노타입이라고 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개념은 이게 2015년도였나 하여튼 15년도 네이처 바이오텍에 처음에 나왔던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요. 피노타입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시죠? 그 표현형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지노타입, 피노타입이 있을 때 지노타입은 유전자에 있는 거고 그게 겉으로 발현되면 피노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색깔, 곱슬머리, 눈 색깔 다 이제 질병도 피노타입 중에 하나인데 그게 디지털이 붙죠. 그래서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게 과거에 보시면 리처드 호킨스 이게 이기적 유전자 책 쓰신 분이 또 쓴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는데요.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책인데 어떤 주장을 했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머리 색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표현형은 뭔가 우리 비헤이비어 어떤 그 생활 그 패턴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도 우리가 표현형의 확장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주장했는데 이렇게 비버가 뭐 댐을 쌓고 뭐 거미가 특정 모양의 거미줄을 짓고 이런 것도 다 이 표현형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었었거든요. 뭐 새가 둥지를 짓고 이런 것들이. 근데 보면 우리가 지금도 다 스마트폰 쓰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우리 건강을 다 반영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 뭐 디지털 풋프린트, 뭐 디지털 피노타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논문에서 주장했던 그런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그 논문의 그림인데 어떤 거냐고 하면 되게 딱 보면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같은데 보면 노슬립, 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런 거 한다든지, 뭐 내가 새벽 4시에 자꾸 글을 쓰고 뭐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내가 잠을 못 자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건강 상태가 이 확장되어 가지고 이것만 보더라도 얘가 뭐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는지 그 불면증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이런 논문에 나왔던 것이었는데요.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썰라진데 병원 만들었다고 하는 기업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인데요. 진저 아이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 원래 MIT 미디어랩에서 나왔던 그런 셋업이고 디지털 피노타입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잠깐 피보팅을 좀 했는데 어떤 식이냐면 스마트폰 사용 패턴만 봐가지고서 우울증 진단하겠다고 하는 그게 첫 번째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집 밖에 안 나가고 말수 적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스마트폰 사용 패턴만 본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게 주장했는데 뭐 이런 것들 여기 Y축이 우울증 정도이고 X축이 여기 다 보시면 이게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콜레이션 점 하나가 환자 한 명이고 선 그어져 있는 것들이 파지티브, 네거티브 된 콜레이션 있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건 주로 장소에 관한 것들이고요. 뭐 집에 머무는 시간 같은 거, 낮밤 바뀌는 거, 그리고 뭐 통하는 길이나 빈도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얘가 우울한지 그러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 이제 주장했던 연구이고 이것도 거의 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아까 스마트폰에 나오는 것들 그건 이제 그 우울한 정도인 것인데 우울증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이렇게 잘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보더라도 잘 두 가지 그룹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후속 연구도 있는데 이거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요 이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와가지고서 제가 투자했던 3빌리언 그 멤버 중에도 친구가 진저 아이오에 또 일하고 있는 미국인이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그 블루바틀에 가가지고 만났는데 사진 찍은 게 샌프란시스코의 네트워킹의 그 뭐 핵심인 장소래요. 제가 듣기로. 그래서 여기 가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알짱거리고 있으면 주변에 막 뒷얘기 같은 거 엄청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서 만났는데 이게 그 진저 아이라고 하는 기업이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고 하면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그 알고리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팔아서 환자 진단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냥 세팅해가지고 상담해주는 그런 모델로 바뀌었고 B2B로 해가지고서 요것도 이제 이 기업이 페이스북 같은 기업에 제공을 해가지고 페이스북 직원이 이런 서비스를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피노타입이 완전히 기저에 깔리는데 상담사가 그걸 보고서 이제 같이 환자 상태 같은 거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완전히 대표주자인 기업이고 B2B2C로 이제 피보팅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요 고객이 보면 페이스북이든 스냅챗이든 뭐 옐프 같은 되게 큰 기업들, 되게 주요 기업들의 이제 그 기업들의 직원들에게 정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뭐 앱 같은 그런 회사인데 되게 특이한 것이 보면 이게 미국이 땅덩어리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정확한 비율은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 한 팀의 상담사가 한 명을 이제 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카톡 같은 걸 보내게 되면 그 수초 이내에 답변이 24시간에 온다고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내가 언제 메시지를 보내도 수초 이내에 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그 구조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모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제 건강보험 제공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용주가 이걸 쓰게 되는데 재밌었던 것이 보면 사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기업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그 경쟁사랑 차별화되는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그 기업 자체로 이제 그 프로바이더 의료기관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엔티티가 두 개인 거죠. 스타트업이 있고 또 이제 병원도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특이했었는데 이게 디지털 프로타입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그 저번에 발표했던 요 마인드 스트롱 헬스라고 하는 팀이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했는데요. 막 되게 간단한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되게 스마트폰이 연사 능력이 되게 좋고 엄청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 쓰기 때문에 되게 좋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얘들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훨씬 다양한 것들 스마트폰 센서라든지 키보드 우리가 타이핑하는 그런 그 비헤이비어라든지 보이스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서 이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뭔가 머신을 통해 가지고 질병 진단이나 모니터링 같은 거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거의 컨셉을 얘기한 것이었고 실제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실제 어떤 그 디지털 피노타입을 쓰는지에 대해 가지고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만약에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한 45가지 정도의 키보드 아니면 뭐 이렇게 스크롤하는 패턴 같은 거 찾아가지고 우리가 문자 우리가 타이핑하는 거랑 스페이스 누를 때까지 지연도나 화면 내리는 패턴 같은 걸 봐가지고서 이런 걸로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잠재적인 디지털 바이오마커를 이제 도출을 하고 요거를 이제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컨셉인데요. 이것도 보면 이게 지금 한 40명 정도의 규모의 주로 이제 그 우울증 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우울증이랑 이제 뭐 앵자이티 환자들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래프를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여기 있는 것들이 보면 메모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인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그 자기들 뽑은 피처인데 뭐 200몇 개가 있지만 뭔지 공개는 안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색깔을 칠한 것이 이런 그 메타헬스의 수치 매저들이랑 자기들이 뽑은 피처들의 뭐 콜레이션 높은 것들을 아마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기들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인지와 관련된 것들을 골든 스탠다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재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이게 보면 피밸류가 높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콜레이션 높고 피밸류 높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 정도이고요. 그래서 되게 정확히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지는 잘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아까 막 1000몇 가지를 써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있어서 이제 우울증을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우울증인데 이제 우리 어디 갔냐 이게 자가진단하는 PHQ-9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정신과 전문의도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거 9가지 이제 자기가 점수 매겨가지고 이거 토탈 스코어가 있고 뭐 쾌감 상실, 무드도 있고 잠 못 자는 거, 무기력, 이팅 장애, 길티력 등등이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매기는 점수인데요. 요거랑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뽑았던 이제 바이오 마커들, 요건 아마 개별적인 것 같고 베스트 익스트리머처럼 다 혼합해가지고 이제 이 뽑은 점수인 것 같은데 1위면 완전히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가 꽤 높다는 걸 알 수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PHQ-9이 검사하는 거랑 그냥 스마트폰만 본 거랑 되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있다, 검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딱 8시간 됐는데 힘드시죠? 한 10분 쉬고요. 1시간 갔다 오시고 리스폰 세션 또 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